첫째로 우리 대교 선열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교 선열들은 그 공적에 비해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사실이 불만스럽지만 앞으로는 다 잘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임종 주석으로서 해방되기 5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김구 선생이 올라 해방 후 한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 유명해지고 서구 선생은 상대적으로 그 빛이 가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춘원 이강수 선생이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편집 과정에서 김구 선생을 높이고 서구 선생의 업적은 왜곡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구 선생은 홍암 대종사보다는 6년 늦게, 유원 종사보다는 1년 늦게 1869년 충남 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도에서 대교 선열 독립지사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예관, 신규식, 조영은 충북 청원에서 태어났고 신채호 대형은 공주, 신배구 대형은 청원, 김자진 장군은 홍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의 조상은 판서에도 올랐고 아버지는 군수를 한 명문 후예로 선생은 귀골이 장엄했고 마음도 대범했습니다. 어릴 때 서당에서 돌아오면 먹물을 붓에 묻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바닥에 글을 쓰고 동네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줘서 동네 사람들이 뛰어놀 어린아이가 인사성도 밝고 글 공부에 맛을 들인다고 신통해 했습니다. 선생은 청소년기에 부친을 따라서 영해나 원산 등 조선의 여러 곳을 다니며 경륜을 쌓았습니다. 부친이 영해군수로 부임했을 때 따라가서 행정을 보자 하면서 뛰어난 식견을 피력해서 주변으로부터 작은 군수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선생은 돌이 나라는 뜻으로 단단하고 끈질긴 지조를 가지고 돌처럼 살겠다는 의미에서 호를 돌섭자와 나호자를 사용해서 서고라 했습니다. 서구의 이러한 성향은 사분오열되는 임정의 상황을 끝까지 극복해내고 임정을 해방까지 실행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뚝심 있고 우직한 김구를 좋아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혼란한 시기에 서구는 과거에 급제해서 조상의 명예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라의 정치를 규탄하고 민군 운동에 앞장설 것인지 진로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강국한 소망으로 과거를 보라 해서 24살에 과거 시험에 와서 급제해서 진사가 되었습니다. 강직함과 청렴으로 관직 생활을 해도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수긍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오공 때 김재익 박사라는 경제학 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한국은행에 다니다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유학을 해서 박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제수석으로 들어오라고. 그렇지만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 군부 독재에 반대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류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경제는 정치와 다르게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해서 정권에 상관없이 들어가서 경제를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익 박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제수석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업적이 인플레를 3% 이내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30% 매년 30% 인플레가 있었지만 김재익 박사가 인플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요즘 말썽이 되는 그 인플레를 3% 이내로 잡았으니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웅산 테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집안 부모가 부부싸움을 해서 날마다 가정이 불안하면 자식들이 우리 부모는 왜 싸울까 마음이 심란하다 하면서 공부를 안 하면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부모가 싸우든 말든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서고 이동영 선생도 과거 시험을 봐서 관직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나라가 망해 가자 관직을 그만두고 개화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사에 재직을 하면서 나라를 위한 사설과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선생은 언론가로 활동하면서 민족 정신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생각하던 중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인상서를 만나 대종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대교를 봉교하고 대교야말로 우리 민족의 근본 정신을 간직한 대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선생은 잠시 도사교 일이 즉 도사교 대리를 하신 바 있는 백순 도형을 따라서 영안에 와서 무언종사를 만나고 그 후부터 대종교를 배우고 소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교를 중심으로 뭉쳐서 애국 애조 갖고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암 대종사께서 나라는 망해도 돈은 존재한다 라고 한 것처럼 서구 선생은 사람은 죽어도 결의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선생은 무언종사와 한 살 차이이고 식견도 높아서 무언종사와 친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17년 7월 대종교 핵심 인물들을 주축으로 하여 공화주의 독립선언서인 대동 단결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때 선생도 참여해서 마지막 부분에 기존의 해외 독립운동단체나 개인이 모여 회의를 거쳐 대헌법을 제정하여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일된 최고기관을 조직하자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선생은 무호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기여해서 그 독립선언서에 김교원 무언종사 다음으로 이동영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식 도형과 함께 대종교 서도본사 소교를 맡아 포교에 매진했습니다. 3.1운동이 시작된 후 독립지사들은 조국강국을 위한 통합조직을 구성하고자 바쁘게 움직였고 그 결실로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독립지사들은 일본의 영향력이 못 미치는 상해의 프랑스 조계 내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초대 국회의 의정원의 의장이 서거 선생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서거 선생은 1940년 조천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임시정부를 지탱하고 이끌었습니다. 임시정부 초기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시영을 제외하고 모든 장관들이 해외에 있어서 젊은 차관들의 불만이 많았고 뭉쳐지지가 않았습니다.